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현금 가치는 강남에 45평 아파트를 딱 산 시점에서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돈을 버는 방법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음주 방송이다. 맞아요. 그럼 저희가 신동엽 씨보다 더 잘 나가려고요. 이게 사과 막걸리라고 이 우일학에서 대표 네. 시그니처야. 이거 먹으러 와. 현장 원샷입니다. 저희 규정상. 알겠습니다. 와, 맛있네요. 그래서 네. 이게 작업술이라고. 아, 작업술. 네, 맴맴 하이볼. 하이볼. 네. 이게 뭐예요? 아, 와, 엄청 큰데요? 아, 뭔 놈의 사이즈가 너무 작살 나보네, 이거. 무지막지합니다, 이거. 억지로 저 위축받으러 크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유, 깜짝이야. (15년) 만에 지금 술을 먹는 거야. 와, 드실 줄 아는데 안 드시는 거죠? 이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솔직히 얘기해. 술, 담배, 커피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해서 괜찮은데 제가 이제 PD로 한참 MBC PD로 일을 할 때가 이제 96년에 입사해서 막 MBC가 잘 나갈 때였어요. 항상 이렇게 어디를 가면은 이렇게 접대를 하고 막 이런 게 내가 이렇게 봤더니 선배들이 결국은 이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술, 여자, 도박이더라고요. 이게 다 이렇게 얽히는 게 술에서 다 시작을 해요. 매니저나 제작사에서 이제 술자리 한번 하시죠라고 하면은 이제 형님 절제하시는구나. 그렇죠. PD라는 일이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은데 오래 하기 위해서는 내가 자기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보통 이렇게 술자리에 가서 선배들이 이렇게 술 한잔해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저 술, 담배 안 합니다. 원래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교회 다녀? 아니요. 암 걸렸어? 아니요. 그러면 한잔해 임마. 그래요. 저 술, 담배, 커피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저는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같은 외부 물질로 저의 기분을 고양하는 걸 믿지 않습니다. 저는 활자 중독자라서 그냥 책만 읽어도 너무너무 즐거운데 왜 굳이 술을 먹어야 되나요? 그럼 그다음부터 선배들이 안 불러요. 부르면 술맛 떨어진다고. 피곤한 스타일이네. 맞아요. 골프도 안 치거든요. 김 감독 그렇게 빡빡하게 살잖아. 그러니까. 술자리도 안 가고 골프도 안 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신한테 일의 기회가 오겠어? 지하실 같은 데 가서 술도 좀 마시고 라운딩도 나고 이래야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어떤 제작사 대표가 있어. 대본을 봤는데 이 대본은 김민식 PD가 연출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근데 주위에서 근데 그 친구는 술 안 먹고 골프도 안 치고 그러는데 그래서 술 안 먹고 골프를 안 쳐서 나한테 일의 기회가 안 오면은 그런 회사랑은 내가 일을 할 생각이 없다. 나의 연출력을 보고 그걸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술을 왜 먹고 골프를 왜 치는 줄 알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사회적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게 우선이에요. 일을 잘하면은 관계가 좋아져요. 야, 그 부서에서 누구 일 그렇게 잘하는데 나하고 좀 연결시켜줘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일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 뭘 해야 될까? 지금 이 순간 뭘 해야 될까? 저는 주말에 골프 연습장 가는 것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소설 읽으면서 드라마 원작을 찾는 게 PD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빡빡하게 살았죠. 그 빡빡하고 피키하게 산 형님의 삶이 그 삶이 형님이 오늘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이제 예능 PD들 사이에서는 옛날에 이제 한 5년에 한 번씩 PD 사태 같은 게 일어나요. 이렇게 검찰에서 야 요즘 뭐 이렇게 연예인들 뭐 좀 찔러볼 거 없어? 야 좀 이렇게 위에 좀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이럴 때 주의를 분산할 수 있게끔 PD 사태가 터지면요 화끈하거든요. PD가 무슨 음악 가요 프로그램 하면서 뭐 가수 매니저한테 돈을 받았다더라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뉴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선을 끌기 위해서 5년에 한 번씩 이런 게 일어난단 말이야. 형, 그러면 그게 카더라가 아니네, 형님. 정치인들이 뭐 분산시키려고 연예인들 막 빵빵 터트리고 사고 이슈 만든 거, 형. 근데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예인이 하는 잘못은요 개인의 일탈이에요.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어떤 문제가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신뢰 시스템을 흔드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면은 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 복잡하거든요. 빈부격차가 왜 일어나나요? 계급의 계층 사다리가 왜 끊기고 있나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복잡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맞아요. 단순한 얘기 좋아해요. 나쁜 짓 했다는데요. 와 몰려가서 이걸 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나는 이거를 근데 오랜 세월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난 여기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관리, 자기 절제가 필수구나. 사실 저는 MBC에서 그걸로 유명한 PD였거든요. 자기 관리 엄청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저랑 안 놀아줬어요. 형님 보살이라고 스님이라고 소문났더라고요. 칭하다. PD로서 일을
오래 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 일이 너무 재밌어서 생각보다 돈이 빨리 벌렸어. 그래서 한 52 정도 되니까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굳이 회사 다니면서 일을 안 해도 갈 것 같았고 네네. 저는 과거에 벌어놓은 돈이 많고 지금 벌고 있는 돈이 많고 미래에 받을 돈이 많아요. 과거에 벌어놓은 돈, 자산, 지금 벌고 있는 소득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자동소득, 연금까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실 숫자를 내가 어떤 네. 친구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강남에 45평 아파트가 있고 막 이거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는 게 아니라 잠시 뒤에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잘 놀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잠깐 나서 전화 통화한다 오더니 어머니가 아프셔서 전화가 왔는데 하면서 막 울더니 빌려달라고? 근데 내가 방금 전까지 내가 다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자산과 이 그 소득과 막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내가 그 다음에 했던 생각은 뭐냐면 두 번 다시 숫자는 나는 얘기하지 않겠다. 평생 형님이 100세 때까지 놀고 먹을 정도의 돈 있으면 그렇죠. 이게 형님의 경제적 자유 누른 거 아니신가요? 맞아요. 왜 52의 나이에 명퇴를 했냐면 강남에 45평 아파트를 딱 산 시점에서 빚이 하나도 없었어요.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사고 나니까 명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해도 60억이 넘어. 55부터 개인연금을 수령하는데 매월 269만 원씩 들어오거든요. 와, 괜찮네. 근데 이게 개인연금만 받아서 그런 거고 이제 60세가 되면 여기에 퇴직연금이 더해지고요. 그죠. 그리고 65세가 되면 국민연금까지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65세 이후에는 일을 전혀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나는 일을 계속 할 거예요. 왜냐? 이 재밌는 걸 왜 그만둬요? 야, 형님은 이런 채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쓸만한 이유가 있으신 분입니다. 아까 국민연금 얘기했잖아요. 국민연금 방법은 뭔지 알아요?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하면 돼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가 재정을 더 투입하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복지라든지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국가 재정을 더 많이 쓴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라가 돈을 더 많이 찍어내야 되고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은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떨어질 때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현금이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직장인들이 나는 뭐 이제 집 사고 하기에는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안 하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앞으로 20, 30년 후가 되면은 현금 가치는 돈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질 거예요. 국가 재정을 써야 될 곳은 너무나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자산을 만들어야 돼요. 네. 만들고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그 가치는 유지가 되거나 또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자산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그 재테크를 월급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나는 직장인이 근무 시간에 주식창 들여다보고 밤에 자야 될 시간에 미국장 들여다보고 네네. 코인 보고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을 잘하는 게 우선이고 내가 일을 잘해서 월급만 맞아. 잘 모아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을 버는 방법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돈이 드는 거를 안 들게 하거나 돈이 안 되는 일을 돈이 되게 하거나 하는 거? 휴대폰 문자 보낼 때 돈 유료 문자 맞아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막 맞아요. 그랬었어요. 돈이 드는 문자 서비스를 무료로 바꿔준 게 이제 카카오톡이고 그게 대박이 난 게 돈이 드는 걸 안 들게 하니까 아, 좋다. 돈이 안 되는 거를 돈이 되게 바꾼 것도 있어요. 일단 미국에서 대박난 서비스가 우버인데 미국 사람들은 출퇴근 때 다 차를 타고 하니까 맞아요. 차를 쓰는데 퇴근하고 나면 얘는 아무런 돈이 안 드는 애인데 퇴근하고 내가 집에서 쉬는데 갑자기 우리 동네 누군가가 공항 가는데 라이드를 부탁을 해. 근데 픽업해줘. 이거 픽업해주면은 한 네. 30달러 내가 벌 수가 네네네. 있어. 돈이 안 되는 차가 놀고 있는 차고의 차가 돈이 되는 수단이 된 거잖아요. 멋있다. 카카오톡과 우버라는 서비스가 대박이 난 이유가 이거거든요. 돈이 드는 거를 안 들게 하는 방법은 뭐고 돈이 안 되는 거를 돈이 되게 하는 방법은 뭘까? 이거를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면 돼요. 저는 회사 다닐 때 로맨틱 코미디 전문 연출가였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드라마 제작은 돈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드는 이거를 저는 돈이 안 들게 하는 방법이 뭘까? 저는 그게 청춘 시트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참고로 배우들 중에 몸값이 비싼 분은 누가 비싼 줄 알아요? 어른들이 몸값이 비싸요. 그때 송승헌 나왔죠. 아, 제가 논스톱 했을 때는 조인성, 뭐 조인성이요? 장나라, 이야. 박경림, 야. 양동근 이런 친구들 저 나왔던 그때 시절인데 조인성 코 찔찔할 때 형님이 만났죠. 내가 그때 청춘 시트콤을 만들면서 되게 즐겁게 일을 했던 비결 중 하나는 뭐냐면 청춘 시트콤은 무대가 대학 기숙사예요. 말인즉슨 어른이 없어요. 집에 홈 드라마를 찍으면은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인공이 20대면은 엄마 아빠는 40, 50대 중견 탤런트들인데 중견 배우들은 몸값이 비싸요. 논스톱은 청춘 시트콤이기 때문에 무명의 신인들 당시에 정말 장나라, 조인성 정말 완전 무명일 때 저희 그때도 프로그램에서 장나라 예뻤어요? 아우 끝장 귀여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죠. 지금도 귀여워요. 남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찍는 거를 어떻게 하면 적게 들이면서 찍을까를 저는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대단하다. 촬영 회차를 줄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항상 고민을 했고, 회사에서 여러분의 몸값을 올리는 방법은 그거예요. 돈이 안 되는 뭔가가 있어. 아이템인데 얘가 시장에서 안 팔려. 돈이 안 돼. 네. 이거를 돈이 되게 만들면 여러분은 회사에서 몸값이 올라가고요. 또는 회사에서 경비가 많이 드는 어떤 그게 있어. 근데 이 경비를 여러분이 줄여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몸값이 올라가요. 야, 이거 직장인들의 영상 바이블인데 이거? 이 두 가지만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 돼요. 책을 쓸 때 이걸 항상 고민을 해요. 예전에 2017년도에 낸 책이 영어책 한 권 내어봤니라는 책인데, 네. 그건 왜 썼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영어를 잘하려면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거나 그쵸, 그쵸, 원어민 그쵸. 회화 수업을 들어야 그쵸,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나는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독학으로요? 혼자서 회화책 한 권, 영어책 한 권 외우는 걸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돈이 많이 드는 영어 공부를 돈 안 들게 하는 방법을 쓰니까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다음으로 낸 책이 매일 아침 써봤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이런 거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블로그를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방법을 제가 책을 썼더니 그 책도 팔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너무 노동자의 15시간 삶을 살면서 TV 프로 못 봤어도 그 느낌표 영상을 봤거든요, 제가. 왜냐면 너무 귀감이 되고 너무 교훈적인 이야기여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대통령 중에 다 싫어하는데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거든요. 근데 그 노무현 그래서 대통령을 노랑이구나. 섭외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 프로그램 미쳤다. 근데 그 미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거야. 저는 이제 느낌표 제가 이제 그걸 연출할 때 김영희 선배님이 저를 하루는 불러서 이제 얘기하신 게 있어요. 느낌표 새 코너를 하나 기획을 해와라. 근데 느낌표가 세상을 바꾸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책을 읽읍시다는 독서량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 뭘 하면 될까 하다가 만든 게 그 책이고, 각막 기증이라든지 장기 기증 이런 쪽에 사람들이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눈을 떠요고, 막 이제 느낌표의 모든 코너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는데,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뭘 봐야 되는 줄 알아요? 뭘 봐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나를 보통은 보거든요. 네. 근데요, 세상에 문제는 너무 많아요.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대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쵸, 공부하는 그쵸, 학생들은 그쵸, 있고, 그쵸. 노인은 노인들대로 문제가 있고. 그쵸, 그쵸. 자, 그럴 때는 내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문제는 무엇일까? 나는 살면서 어떤 것을 바꾸고 싶었나? 나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고요. 저는 이제 김용만 씨가 이제 네네. 진행했던 집으로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 있잖아요. 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봤다, 아이를 봤다, 봤다. 낳아요. 네. 근데 아이를 낳으면은 얘들이 한 7, 8살 되도록, 엄마가 왜 그 농가에서 일하고 하느라 바빠서 7, 8살이 되도록 한 번도 외갓집에 안 가본 애들이 있어요. 못 가본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을 데리고 이제 그 외갓집에 가는 기억나요. 프로젝트였어요. 너무 재밌어.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별명이 필리피노, 쿤타킨테, 베트콩 막 그랬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조금 있습니다. 이미. 그냥 딱딱. 있습니다. 형님. 이깔란다 시갈란마 맞아 있어. 사장님 상처 받습니다. 저는. 있어. 그래가지고 동남아 사람처럼 생겼다고 애들이 놀리는데, 생각해보니까 요즘은 나는 그냥 외모가 얼굴이 까맣고 입술이 두껍다고 그런 놀림을 받았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엄마가 태어난 나라를 데려가면 엄마처럼 생긴 사람들이 다 살고, 필리핀이나. 엄마처럼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걸 나는 보여주고 싶었던 와. 거야. 왜냐면 얘가 우리나라에서만 살면 왜 우리 엄마는 이상한 말을 하고 우리 엄마는 이상하게 생겼을까라고 대단하다. 생각할 텐데, 엄마의 나라에 가보면 그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서 이 코너를, 제가 이제 이걸 기획을 했을 때 김영희 선배님이 그랬어요. 야, 너는 어떻게 다문화 가정 아이의 마음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니? 그래서 내가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면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나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자취할 때 김치찌개 이렇게 맛있게 하나만 좀 끓여도 난 참 좋았겠다. 내가 되게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 그러면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에게 김치찌개를, 맛있는 김치찌개를 나는 대접하고 싶어. 네. 라고 하면 그분은 되게 멋진 김치찌개 가게 사장님이 될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나는 항상 무엇을 바꾸고 싶었나를 생각하는 것이 느낌표가 출발한 지점이었어요. 그랬구나. 아, 너무 오늘 훈훈합니다. 형님. 술 한잔 하시죠. 아닙니다. 너무 좋습니다. 형님.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 그렇게 번 돈을 쓰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전업 투자자들도 수익률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최고의 재테크는요, 최저임금이 1,000원이던 시절에 나는 시간당 5만 원씩 받았거든요. 야. 50배의 가치를 나는 받은 거예요. 돈을 가지고 하는 우리 5가지 활동이 있어요. 벌고, 좋아요. 모으고, 좋아요. 불리고, 좋아요. 쓴다. 전략, 소득, 저축, 투자, 그리고 소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계별로 가는 거예요. 맨 앞에 게 제일 중요해요. 뭐예요? 형님? 저는 절약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절약. 절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기가 쉬워져요. 네. 아끼잖아요. 아껴요. 그러면은 돈을 벌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큰 돈 안 벌어도 돼요.
아껴 쓰기 때문에 지출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아. 그러면 큰 돈 안 벌어도 돼. 제가 30살에 되게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이 왔던 게 동시통역사로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 MBC 예능 PD가 될 것이냐 이 갈림길이었는데 중요한 갈림길이었는데요. 동시통역사로 제가 일할 때 96년 당시에 하루 일당이 40만 원이었거든요. 우와. 그때 당시에는 우와. 시간당 5만 원을 받았어요. 동시통역사가. 와. 90년대에는 한국에 영어 잘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 몸값이 되게 비쌌어요. 대박이다. 근데 MBC 내가 딱 들어갔더니 첫 달 수습 월급이 80만 원이었거든. 아이고야. 그러니까 내 이틀 일당인 거야. 대박. 자, 근데 나는 절약이 몸에 배었기 때문에 네. 80만 원 받고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MBC 월급이 절대 적은 사회적으로 적은 월급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물론 통역사를 하면 훨씬 더 많이 벌긴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번들 뭐 하겠어요. 그렇게 많이 내가 쓰지를 않는데 절약이 몸에 밴 사람은 소득을 선택을 할 때 좋은 소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소득은 뭐냐면 힘들게 괴롭게 돈을 많이 벌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적게 벌면서 살 것이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 많이 버는 일은요 나를 죽이는 일이 많아요 사실은. 진짜요? 근데 적게 벌어도 좋으니까 난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은 적게 벌면서 이걸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잘하게 되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고등학교 진로특강 가서 아이들에게 꼭 얘기를 하는데 니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언젠가 두 가지 기회가 있다. 네. 돈은 많이 주는데 재미없는 일이 있고 네. 돈은 별로 안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 네. 무조건 후자를 해라. 아, 형. 선자 여기를 그래서 대치동에서 엄마들이 다 여길 죽이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의사랑 막.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면 그렇게 번 돈을 쓰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다고. 아. 자, 그러면 왜냐면 내가 일을 하면서 하루 8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너무 괴로웠어. 그럼 퇴근하고 나서 월급 받은 거 가지고 쓰면서 산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월말에 가면 결국은 카드값을 받기 위해서 또 다음 달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 자, 근데 완전-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네. 내가 좋아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은요. 심지어 퇴근하고 나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뭐예요? 자기 개발하러 가요. 이야.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 나는 내가 요리를 좋아해서 이야, 이 일을 멋있다. 했는데 내가 이걸 더 잘하고 싶어. 요리 학원에 가요. 잘하는 선생 찾아가서 배운단 말이야. 아, 퇴근하고. 즐겁네. 즐거우니까. 행복하네. 그렇지. 그러면은 어. 결국은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딱 시장에서 봤을 때 얘는 돈은 많이 받으면서 일 하나도 성의 없이 하는 애고 네네네. 얘는 돈은 적게 받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하는 애야. 얘는 구조조정 대상이고 얘는 스카우트 거액의 연봉을 주면서 스카우트에 간다니까. 아. 결국은 이 사람이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 소득의 갈림길이 그 앞에 1번 절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갈린다. 형, 그 첫 번째는 형 말대로 전략. 그러니까 숫자의 예. 흐름이 아니라 가치의 흐름 따라 가치의 가려고 흐름. 그렇죠. 이걸 따라가란 거네. 형, 정리 잘 해주신다. 형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벌잖아요. 열심히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네. 자, 여기서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 때 처음부터 막 즐거울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요. 세상 일은 절대 처음부터 즐겁지 않아. 그런 일을 돈을 내고 하지 어떻게 돈을 받고 하겠어요. 처음부터 해서 재밌으면은 테마파크지. 회사가 테마파크냐고. 아니, 가서 매일매일 즐거우면은 연간 회원권을 끊고 내가 회사를 다녀야지. 그래, 회사 테마파크냐, 너는? 더 열심히 하라고. 테마파크인 줄 알았어. 어? 너무 즐거워서 테마파크. 야, 지금- 이거 그렇지. 그렇지. 이분은 제대로 하고 계시네. 최근에 돈을 줬더니 제가 저런 스탠스가 바뀌었네요, 형님. 저축을 할 때 저는 50% 얘기하는데 네. 이거 얘기했다가 여기저기서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는 게 말이 되냐. 형, 뭔 소리 형님? 저는 처음에 20살 때 80%를 안 했다고 형 조인트 까였어요. 그게 제가 여기까지 온 원동력이었어요. 80%를 저축하라고 그랬다고? 20%만 쓰게 되면 형님 옷도 없어가지고 헌어 수고하면서 옷을 입게 돼 형님.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마 일을 오래 하셨을걸요? 하루에 이렇게 이를테면 15시간씩 일을 네, 하지 않았을까? 엄청 오래 했죠. 그러니까 돈을 쓸 시간이 없어지는 거야. 맞아요 형님. 그러면은 돈을 쓸 시간이 쓸 수가 없어지니까 없었어, 나. 맞아. 저축이 그러니까 나는 MBC PD를 일할 때 약간 그랬어요. 우리는 주말에도 네.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그리고 저기 명절에도 일하거든요. 추석에는 추석 특집 만들고 그러니까요. 설날에는 설날 특집 아이고야. 만들어야 돼.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맞아요. 근데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게 된 데는 비결이 또 하나 있어요. 숨은 비결. 저희 아내가 잘 벌어요. 이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이제 막 욕할 것 같은데, 네. 자, 아내가 잘 벌고 저도 벌고 둘이 맞벌이를 하니까 둘 다 고소득자니까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기가 쉽거든요. 잘 버는 배우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돈을 되게 잘 버는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내가 클럽을 다녀야 돼 형님. 아니지.
내가 아는 어떤 개그맨이 클럽을 다닌 거야. 왜냐면 이제 막 나이트에서 사회 보고 막 그러니까 행사 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랑 이제 결혼을 한 거야.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사는데 동창 만나러 간다고 갔는데 좀 늦게 왔대. 한 새벽 3시쯤 들어오더래. 그래 그냥 그 전에 먼저 자고 있었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왜? 부인 눈이 이렇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아이고야. 돼 있는 거야. 왜?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친구들이랑 놀고 집에 오면서 택시를 탔다가 택시 기사랑 무슨 요금 실랑이가 붙어서 기사가 팼다는 거예요. 진짜요? 신고하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경찰 신고 막 했는데 부인이 아니 굳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막 이래서 이제 좀 이상한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부킹을 했는데 상대 남자가 이제 2차 가자고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해서 실갱이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동안 부인이 다닌 데가 나이트클럽이고 해서 막 되게 속상해하면서 막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 부인을 어디서 만났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부인이 그러면 결혼하고도 나이트클럽 가겠지. 아이고야. 왜냐하면 사람은 다 끼리끼리 만나거든.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어야 돈을 많이 버는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아내를 외대 통역대학원 다니면서 만났거든요. 통역대학원 후배였고 통역사가 내가 엄청 잘 번다는 걸 내가 알잖아요. 재미난 일을 하기 위해서 MBC 예능 PD가 됐잖아. 배우자는 그래도 통역대학원에서 얻어야겠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투자. 투자가 쉬워져요. 투자가 쉬워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얘기하는 건 투자가 잘 된다는 게 아니라요. 마음이 편해져요. 자, 투자가요 언제 힘드냐면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수익률 5% 바라볼까요? 아니 형님 1,000만 원은 5천만 원 만들려고 했거든요.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수익률 500%.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10억을 가진 사람은 재테크를 해서 5%만 연 수익률이 나도 5천만 원이니까 그냥 괜찮거든. 근데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은 5% 수익률 해봤자 50만 원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 약간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사실은 종잣돈이 많은 상태에서 종잣돈을 키워놓고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요즘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코로나 탓이에요. 왜요? 코로나 때 자산시장이 갑자기 폭등을 하면서 맞아요. 그때 재미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재미 본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쉽지 않아요. 투자로 돈을 버는 건 쉽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또 욕먹을 거 뻔한데 그냥 할게요. 괜찮아요 형님. 제가 욕먹는 게 아니라서요. 좋네. 제가 항상 추석 때마다 아버지 모시고 여행을 다니는데 한 번은 이제 아버지 모시고 사이판에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이제 막 그 중국 이 여행자들 유치하려고 지어놓은 커다란 골드 카지노가 있는 거야. 끝내주는 막 번쩍번쩍한 카지노가 있었어요. 아버지, 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저기 카지노 한번 구경해볼까요?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들이 카지노 와서 돈 잃을까봐 걱정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그러는 난 네가 돈 딸까봐 걱정된다. 저희 아버지가 사당동 사시거든요. 그 사당동 노인정 가고 이렇게 노인회관 가보면요. 젊어서 되게 잘 나가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인데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만 들고 과천 경마장 이 4호선 라인 몇 정거장 안 되거든요. 과천 경마공원이 과천 경마하러 갔다가 이렇게 돈 날린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다 노인정에서 막 이렇게 장기 두면서 한때 내가 얼마나 잘 나간 줄 알아? 내가 그놈의 경마만 안 했어도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구나. 근데 그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가서 땄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서 이런 사람은 절대 경마에 중독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길게 하면 결국은 이룰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맞아요. 투자는 영역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20대, 30대 때 내가 만약 암호화폐로 한 100%를 벌잖아요. 한 몇천을 벌잖아요. 그 다음부터 일하는 게 재밌을까? 내가 요거 조금만 해가지고 그냥 종목 하나 잘 잡으면은 1년치 연봉을 내가 버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하찮게 느껴지지 않을까? 문제는 내가 평생을 가면서 해야 되는 건 일인데 내가 전업 투자자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업 투자자들도 수익률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20, 30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테크는요. 뭐예요? 내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내 가치를 올리는 거? 시장에서 나의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제가 90년도에 공대 다니면서 했던 게 저는 영어 공부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21세기에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나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계화의 시대, 글로벌 마켓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고 정보화의 시대, 최신 정보는 영어로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그 영어로 된 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해주고 통역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 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영어 공부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원이던 시절에 나는 시간당 5만 원씩 받았거든요. 50배의 가치를 나는 받은 거였죠. 너무 소름 돋는 게 이게 책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은 거야. 30년 전에도 정보화 시대가 열릴 거다. 맞아요. 그때는 인터넷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내가 읽은 책마다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21세기에는 세계화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호동님은 장사 건물주가 되라 그러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의 철학도 사람들을 만나면은 건물주가 되시라고 합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건물은 달라요. 호동님은 제대로 된 건물이잖아요. 네. 회사 다닐 때 네네네. 월급을 계속 받잖아요. 네네. 그러면 1층에서는 저는 MBC가 입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C에서 월세가 매달 나오는 거야. 그러네. 500만 원씩 월세가 나오는 거야. 또 그렇게도 되네. 근데 1층이 있는데 1층 위에 내가 2층을 올려요. 2층에 네네. 뭘 올리냐면은 출판사 사무실 하나 올려요. 네네. 내가 여기에 매년 책을 한 권씩 내는 거야. 아하. 그러면 여기서 월세가 기가 인세가 막히다. 나오는데 10채씩 있는 건물주는 아니. 저게 무슨 건물이야. 들어봐봐. 일단 알겠습니다. 2층에는 이제 내가 이제 출판사 사무실 올려서 여기서 그러면 책이 안 팔려도 월에 한 50만 원씩은 인세가 들어오거든요. 아, 네. 월에 50만 원 월세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조그만한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위에다가 이제 내가 3층에. 강연 에이전시를 이제 올려요. 왜냐면 책을 내고 나면은 저자 강연이 들어오고 그죠, 도서관 그죠. 저자 강연 다니고 그러면 월에 막 한 100씩은 내가 이제 PD로 일하면서 주말에 도서관 강연 다니면 100 정도의 월세를 받는 건물이 하나 또 올라간 거야. 유튜브를 시작을 해. 자, 이렇게 해서 한 층 한 층 올리는데 1층이 좋아야 돼요. 1층에 형님 원래 1층이 비싸요. 그렇지. 그러니까 왜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있어야지 1층에 아이고야. 임대 문의 이런 거 붙어 있으면은 아. 2층, 3층에 올리는 게 힘이 안 그러네. 나요. 그 건물이 재밌다.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 30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남들이 보기에 되게 근사한 멋진 나의 본업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2층, 3층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1층에 나는 MBC PD라는 이게 있으니까 책을 써도 좀 먹혀요. 그러니까. MBC PD가 영어 학습서를 썼어? 그러니까요. 먹혀요. 그리고 책이 나가고 나면은 그러면 야, 이 양반 책 재밌던데 그러면 저자 강연 한번 불러볼까? 강연이 나가요. 자, 이렇게 하나둘 가면 여러분이 건물을 살 때 건물은요, 어떤 건물이 비싸요? 입지가 좋은 건물이 비싸요. 그럼요. 근데 입지가 좋다는 건 뭐냐면 목이 좋다는 거예요. 그쵸. 유동 인구가 그쵸, 많은 그쵸, 곳이 그쵸. 건물이 비싸요. 내가 온라인상에 건물을 올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에다가 내가 올리고 구독자가 올라갈수록 유동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네. 그러면 건물이 점점 더 삐까번쩍한 멋진 건물이 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던 내가 블로그에 글쓰기를 하고 책을 내고 유튜브 강연을 하고 온라인상에 뭔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하나하나 쌓아 올리잖아요. 이게 건물주라니까. 2017년도에 책 내고 한 3년 동안 봤더니 이렇게 각 층에서 들어오는 인세와 강연료라든지 이런 수입이 MBC 월급을 초과해버린 거예요. 와. 이게 3년 통상이에요. 책 쓰고 한 번 이렇게 반짝 잘 번다고 얼른 회사 때려치고 그러지 마세요. 적어도 3년을 유지를 해보고 3년 내내 저는 MBC 월급보다 이게 더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생각은 나가야겠다. 여기 진짜 건물주 계시지만 소박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저는 온라인 건물주. 그러니까요. 온라인에 나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콘텐츠를 쌓아 올리는 건데,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만든 콘텐츠를 사람들이 보고 이 방식대로 하면은 돈이 드는 거를 안 들게 하거나 돈이 안 드는 게 되게 한다 라는 거를. 근데 실제로 많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가 대박 나는 거 보면요, 돈이 많이 드는 어떤 뭔가를 싸게 해주는 쿠폰이라든지 할인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주는 거 잘 돼요. 맞아.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이거 돈이 된다고 생각 안 했는데 이거 막 돈이 되는 뭔가를 알려주면 그거 콘텐츠 조회수 높아지거든요. 맞아. 이제 온라인 건물주는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형님이. 근데 형님 사실 제가 조금 좀 우습긴 했는데 들어보니까 형님 너무 설득력 있는 게, 지금 오늘부터 김 PD 너도 진짜 롯데타운 아니더라도 5층 건물에다가 1층에 월급, 2층에 부캐가 그렇지. 다 있을 수 그렇지.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뭐 블로그라든지 뭐 기획일 한다든지 무슨 댓글 알바라든지 뭘 할 수 있다고. 그래서 2층, 3층, 4층을 그렇게 만들어서 결국 2, 3, 4, 5층이 얘네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형님 말대로. 이 돈이, 형님은 그게 돈이 더 커졌대. 자, 근데 1층이 언젠가는 나가요. 이 가게가.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그러니까. 나가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MBC가 나가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근데 1층에 MBC가 나갔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1층 공간을 쪼개가지고 요만큼은 개인연금, 요만큼은 퇴직연금, 요만큼은 국민연금. 저는 연금 3종 센터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부어왔거든요. 네. 그래서 MBC 월급만큼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꾸준히 매달 연금으로 고정소득이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그러면 책이나 강연 같은 거 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1층이 든든하니까 가끔 들어오는 큰 돈보다 꾸준히 들어오는 작은 돈이 훨씬 더 힘이 좋아요. 아하. 이건 내가 연예인들 옆에서 보면서 느꼈는데, 연예인이 막 이렇게 영화 한 편 해가지고 막 몇 억씩 벌고 그쵸. 그다음 한 2, 3년 동안 아무 일 없고 그러면요, 그 사람 삶이 힘들어요. 아.